안산에 사시는 68 강복동님은 지난 40년 동안 배관공으로 일하며 무거운 파이프를 어깨에 지고 사신 분입니다. 팔뚝 힘 하나는 젊은 사람 못지 않다고 늘 자부하셨어요. 그런데 60이 넘고 일을 놓으신 뒤 건강만은 꼭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의 운동기구를 잡으셨습니다. 40살 때 들던 그 무게 그대로, 횟수도 그대로, 이마에 땀이 줄줄 흐를 때까지, 다음날 아침 팔이 뻐근해서 이불을 젖히기 힘들 때까지요. 그렇게 꼬박 1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셨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챙겨서라도 나가셨고 명절 아침에도 거르지 않으셨어요. 주변에서는 다들 대단하시다고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년 뒤 거울 앞에 선 강복동님의 팔은 딱 1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히려 조금 더 가늘어져 있었어요. 근육은 단 한 톨도 늘지 않았습니다. 그 성실한 땀과 뻐근함의 대가가 놀랍게도 0이었던 겁니다. 강복동님은 그날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다고 합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 내가 게을렀나? 이 나이엔 정말 어쩔 수 없는 건가? 운동화 끈을 풀며 이런 생각이 밀려드셨대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거울 앞에서 이분과 비슷한 마음이 드셨던 분 계시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자리에 서 계신 분들을 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상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강복동님과 똑같은 60 후반, 심지어 70을 훌쩍 넘긴 분들을 모아놓고 딱 12주 동안 운동하는 방식만 살짝 바꿔봤습니다. 그랬더니 근육을 새로 지어내는 몸속 공장의 가동률이 거의 절반 가까이 뛰어올랐다는 연구가 있어요. 한쪽은 1년을 통째로 갈아 넣어도 제자리인데 다른 한쪽은 석 달 만에 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나이는 똑같은데 말이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강복동님의 그 1년은 대체 어디로 증발해버린 걸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60이 넘은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이 감쪽 같은 근육 실종 사건의 진짜 범인을 끝까지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형사가 사건 파일을 펼치듯 하나하나 용의자를 불러내서 알리바이를 따져볼 거예요. 다만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통하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개인 처방이 아닙니다.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드시는 분, 무릎이나 허리에 오래된 지병이 있으신 분은 오늘 내용을 무작정 따라 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신 뒤에 천천히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 약속 우리 꼭 지키기로 해요. 그럼 사건 현장의 첫 번째 단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그 뻐근함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믿습니다. 다음날 아침 근육이 찢어질 듯 뻐근하면 아, 어제 운동 제대로 했구나. 내 근육이 지금 자라고 있구나 하고요. 그 뻐근함을 마치 훈장처럼 여기면서 스스로를 대견해 하죠.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첫 번째 함정이 있습니다. 그 뻐근함은요, 근육이 자라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그건 그냥 상처가 났다는 신호예요. 무리한 힘 때문에 근육 섬유 여기저기가 미세하게 긁히고 찢어져서 그 자리에 붓기와 염증이 생겼다는 우리 몸의 비명소리일 뿐입니다. 집을 새로 짓느라 벽돌을 쌓아 올리는 소리가 아니라 오래된 담벼락이 조금씩 부스러지면서 먼지가 풀풀 나는 소리에 가깝다는 거죠. 상처가 났다는 것과 몸이 새로 커진다는 것,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강복동님이 매일 느낀 그 뻐근함은 사실 오늘도 나를 조금씩 갉아먹었다는 영수증이었을 뿐 오늘 근육을 벌었다는 통장 잔고가 아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시죠? 잠깐, 여기서 오해는 마세요. 뻐근함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안 하던 운동을 하면 근육이 놀라서 조금 뻐근한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다만 그 뻐근함을 성장의 증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매일 상처만 반복해서 내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상처는 아물 시간이 필요한데 매일 같은 자리를 긁으면 아물 새가 없잖아요. 자, 눈을 잠깐 감고 지난 아침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운동을 마치고 느낀 그 뻐근함, 우리는 그걸 오늘 뭔가 해냈다는 뿌듯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마음이 잘못은 아니에요. 다만 그 뿌듯함이 우리를 엉뚱한 방향으로 더 열심히 달리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볼 때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왜 똑같이 힘들게 운동을 해도 어떤 사람 몸에서는 근육이 지어지고 어떤 사람 몸에서는 상처만 남고 끝나버릴까요? 특히 왜 하필 예순이라는 고개를 넘으면 젊을 때 그렇게 잘 통하던 방식이 갑자기 벽에 부딪히는 걸까요? 이 실종 사건을 풀려면 우선 유력한 용의자들부터 한자리에 불러 모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범인이라고 지목하는 얼굴들이 있죠. 첫 번째 용의자는 게으름입니다. 네가 덜 열심히 해서 그래, 땀을 덜 흘려서 그래 하는 그 익숙한 잔소리요. 두 번째 용의자는 나이입니다. 어쩌겠어, 늙으면 다 그런 거지, 이건 못 바꾸는 운명이야 하는 체념이죠. 세 번째 용의자는 호르몬이나 유전자처럼 내가 어떻게 손대 볼 수 없는 타고난 것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수사를 멈춥니다. 그냥 나이 탓, 체질 탓으로 사건을 덮어버리고 운동화를 신발장에 처박아 두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형사는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용의자를 제일 먼저 의심하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용의자들을 한 명씩 취조실에 앉혀놓고 정말 이 사람이 범인이 맞는지 증거를 들이밀어 볼 겁니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진짜 범인은 이 뻔한 얼굴들 뒤에 아주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범인을 오래 놓쳤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운동 상식이라는 게 대부분 한창 때인 20, 30대 몸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젊은 몸에선 그 상식이 아주 잘 통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평생 변치 않는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몸이라는 건 세월 따라 규칙이 조금씩 바뀝니다. 40의 몸과 60의 몸은 겉은 비슷해 보여도 안에서 돌아가는 셈법이 달라요. 우리가 게을러서 실패한 게 아니라 낡은 설명서를 붙든 채 새 기계를 돌리려 했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을 탓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동안 누구보다 성실했던 여러분께 꼭 필요한 새 설명서를 건네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용의자 게으름을 취조해 보겠습니다. 강복동님은 게을렀을까요? 천만에요. 이분은 1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원에 나갔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기구를 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팔이 후들거려서 젓가락질이 힘들 정도였어요. 땀의 양으로 치면 이분은 무죄가 아니라 오히려 표창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에너지도 노력도 시간도 차고 넘치게 쏟아부었어요. 그런데도 결과가 제로라면 우리는 아주 불편한 결론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노력의 양으로는 절대 풀리지 않는다는 것. 여기서 저는 100년 전 물리학자들을 밤새 괴롭혔던 아주 유명한 실험 하나를 잠깐 빌려오고 싶습니다. 어둡고 조용한 방 안에 금속판이 하나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과학자들의 목표는 빛을 쏘아서 그 금속 안에 갇혀 있는 아주 작은 알갱이들을 바깥으로 튕겨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붉은 불빛을 골랐어요. 그리고 이 불빛을 1시간, 2시간, 나중에는 태양처럼 눈이 부시게 밝혀서 하루 종일 금속판에 퍼부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빛 에너지를 쏟아부었으니 알갱이가 우수수 쏟아져 나와야 맞겠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단 한 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단 하나도요. 금속판은 그저 뜨끈하게 달아오르기만 할 뿐 알갱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붉은 빛을 아무리 밝게 아무리 오래 비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강복동님의 일년입니다. 가벼운 무게를 100번, 200번 들어올리며 땀이라는 에너지를 아무리 쏟아부어도 근육을 짓는 진짜 스위치는 끝내 켜지지 않았던 거예요. 문제는 에너지의 총량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붉은 빛으로는 절대 안 되고 무엇으로 비춰야 그 알갱이가 튀어나왔을까요? 그 답이 우리 사건의 두 번째 취조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아까 그 금속판 실험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런 과학자들은 붉은 빛을 포기하고 이번에는 아주 희미하고 약한 푸른 빛을 골랐습니다. 밝기로 치면 붉은 빛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그야말로 깜빡이는 촛불 같은 빛이었어요. 그런데 이 약한 푸른 빛을 금속판에 단 1초 아주 짧게 스치듯 비추자마자 갇혀있던 알갱이들이 튕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퍼부은 붉은 빛으로도 못한 일을 한 번 반짝인 푸른 빛이 순식간에 해낸 겁니다. 비밀은 이거였어요. 중요한 건 빛을 얼마나 많이 쏘았느냐가 아니라 빛 알갱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센 힘을 품고 있느냐였습니다. 붉은 빛은 알갱이 하나의 힘이 약해서 아무리 수십억 개가 몰려와도 문턱을 못 넘었어요.
반대로 푸른 빛은 알갱이 하나가 단번에 그 문턱을 훌쩍 뛰어넘을 만큼 셌던 거죠. 문턱을 넘느냐 못 넘느냐 그 딱 하나의 차이였습니다. 우리 근육세포가 새 근육을 짓는 방식이 놀랍게도 이 금속판과 판박이입니다. 세포 안에는 넘어야만 하는 문턱이 있어요. 이 문턱을 넘는 자극이 들어와야만 비로소 근육을 지어라는 스위치가 켜집니다. 그런데 예순을 넘기면 이 문턱이 슬금슬금 높아집니다. 세포 겉에 두꺼운 껍질이 한 겹 씌워진 것처럼요. 그래서 젊을 때 잘 통하던 그 적당히 힘든 붉은 빛 같은 운동으로는 아무리 반복해도 문턱을 못 넘고 스위치도 안 켜지는 겁니다. 강복동님의 1년이 왜 증발했는지 이제 윤곽이 잡히시죠? 자, 여기서 잠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혹시 지금 아이고 나는 무거운 거 못 드는데 그럼 나는 이미 글렀네 하고 마음이 철렁하신 분 계실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겁게 못 드는 분들을 위한 아주 안전한 길이 오늘 이야기 뒤쪽에 분명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 그 부분까지 꼭 저와 함께 가주세요. 자리 뜨지 마시고요. 이제 두 번째 용의자, 나이를 취조실에 앉힐 차례입니다. 이 용의자가 제일 뻔뻔합니다. 늙어서 그래, 이건 운명이야 하고 우리 입을 막아버리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근육은 정말 되살릴 수 없는 걸까요? 여기 이 용의자의 알리바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평균 77살, 그것도 이미 몸이 많이 약해진 여성 19분을 모셨습니다. 손주를 안아 올리기는커녕 장바구니 드는 것도 버거워하시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에게 딱 12주 동안, 그러니까 석 달 동안 문턱을 넘는 제대로 된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3번씩 시켜드리고 단백질을 충분히 챙겨드렸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근육을 새로 짓는 몸속 공장의 기본 가동률이 무려 47%나 뛰어올랐습니다. 큰 힘을 내는 근육 섬유의 굵기는 28% 두꺼워졌고요. 무엇보다 이분들을 허약하다고 판정하게 만들던 항목들이 64%나 사라졌습니다. 몇몇 분은 허약 판정에서 아예 건강 쪽으로 넘어오셨어요. 77배요. 자, 이 증거 앞에서 나이라는 용의자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77몸도 석 달 만에 저렇게 되살아나는데 68 강복동님의 몸이 늙어서 안 됐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나이도 진범이 아닙니다. 나이는 그저 진짜 범인이 숨어들기 좋은 어두운 골목이었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아직 취조실에 앉히지 않은 용의자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바로 호르몬과 유전자입니다. 이 용의자는 이렇게 변명하죠. 나이 들면 남성 호르몬도 줄고 성장 호르몬도 줄잖아. 그러니 근육이 안 붙는 건 내 탓이 아니라 호르몬 탓이야 하고요. 타고난 유전자가 부실하면 어쩔 수 없다고도 하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나이가 들며 이런 호르몬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기 결정적인 반증이 있습니다. 아까 그 77 어르신들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도 호르몬은 다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방식만 바꾸자 석 달 만에 근육이 자랐어요. 만약 호르몬이 진짜 범인이었다면 그 어떤 운동으로도 근육이 안 자라야 맞잖아요. 유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자는 근육이 자랄 수 있는 천장의 높이를 정할 뿐 바닥에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게 막지는 못합니다. 남들보다 더디게 붙을 수는 있어도 아예 안 붙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호르몬도 유전자도 결정적 한방이 없는 조연일 뿐 진범은 아닙니다. 그럼 이제 뻔한 얼굴들은 다 지웠습니다. 게으름도 아니고 나이도 아니고 호르몬이나 유전 탓도 아니라면 진짜 범인은 대체 누구일까요? 자,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진범의 이름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은 바로 높아진 문턱 그 자체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상태가 범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특별해요. 누구를 원망할 것도 나를 자책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 문턱을 도로 낮춰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조금 어려운 말로는 이걸 동화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동화, 그러니까 재료를 끌어모아 새 몸을 짓는 능력에 저항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몸이 성장 신호에 점점 귀를 닫는 겁니다. 조금 더 안쪽을 들여다볼까요? 우리 근육세포 깊은 곳에는 새 근육을 지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수문 하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여기에 엠토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름은 잊으셔도 됩니다. 그냥 커다란 철제 수문 하나를 떠올려 주세요.
이 수문이 활짝 열려야만 재료가 콸콸 흘러 들어와 새 근육이 지어집니다. 수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재료를 쌓아놔도 그냥 청소만 하다 하루가 끝나요. 젊을 때는 이 수문이 아주 가볍습니다. 동네 한 바퀴만 가볍게 뛰어도 팔굽혀펴기 몇 번만 해도 덜컥 열려요. 그런데 예순이라는 강을 건너면 이 수문에 눈에 안 보이는 무거운 쇳덩이들이 하나둘 매달립니다. 문 자체가 묵직해지는 거죠. 문턱이 터무니없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젊을 때 쓰던 가벼운 힘으로는 아무리 밀어도 이 수문이 꿈쩍을 안 해요. 이게 우리가 그토록 찾던 진범, 동화 저항성의 진짜 정체입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대체 왜 하필 예순즈음부터 이 수문에 쇳덩이가 매달리는 걸까요? 여기엔 조용한 공범이 몇 있습니다. 하나는 만성염증이에요. 나이가 들면 몸 곳곳에 아주 약한 불씨 같은 염증이 은근히 깔립니다. 눈에 띄진 않지만 이 잔불이 근육의 성장 신호를 야금야금 갉아먹어요. 다른 하나는 피의 배달입니다. 젊을 땐 운동을 하면 근육으로 피가 쏴하고 몰려가서 재료와 신호를 실어 날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배달이 퇴떠집니다. 재료를 실은 트럭이 근육 앞까지 잘 못 가는 셈이죠. 마지막 하나는 세포 자체가 신호에 무뎌지는 겁니다. 똑같은 자극이 와도 젊은 세포는 번쩍 반응하는데 나이 든 세포는 뭐라고 하며 되묻는 거예요. 이 셋이 겹치면서 문턱이 슬금슬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숨어 있어요. 이 세 공범은 모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방법들로 상당 부분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은근한 염증도, 더뎌진 피의 배달도, 무뎌진 세포의 감각도요. 그러니 문턱은 콘크리트로 굳은 벽이 아니라 다시 낮출 수 있는 문지방인 셈입니다. 사실 이 범인의 정체가 세상에 드러난 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예전엔 다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나이 들어 근육이 빠지는 건 그냥 안 움직여서 잘 못 먹어서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연구자들이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에게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이고 똑같이 운동을 시켰는데 말이죠. 젊은 몸에서는 근육 공장이 활활 돌아가는데 나이 든 몸에서는 공장이 미적지근하게만 반응했던 겁니다. 재료도 같고 운동도 같은데 결과가 딴판이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나이 든 몸은 같은 신호에도 반응이 무디구나, 문턱이 높아졌구나 하는 깨달음이 나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쫓는 진범, 동화 저항성이라는 이름이 태어난 순간이죠. 무섭게 들리지만 저는 이게 오히려 희망이라고 봅니다. 원인을 콕 집어냈다는 건 해법도 콕 집어낼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안개 속에 숨은 적은 무섭지만 얼굴을 아는 적은 얼마든지 상대할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오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건 내가 게을러서 생긴 일도 늙어서 벌받는 일도 아니에요. 그저 문 여는 방법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아직도 옛날 열쇠를 들고 낑낑대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하죠. 이 높아진 문턱을, 이 무거워진 수문을 어떻게 다시 열 것인가? 지금부터는 그 방법, 그러니까 범인을 잡을 구체적인 도구들을 하나씩 꺼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이니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따라와 주세요. 자, 그 전에 딱 10초만 숨을 한번 고르고 가시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낸 걸 가만히 곱씹어 보세요. 문제는 나의 게으름도 나이도 아니었다. 그저 문 여는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다. 이 한 문장이 가슴에 스르르 내려앉으면 이제 남은 이야기는 훨씬 가볍게 들리실 겁니다. 됐습니다. 그럼 첫 번째 도구부터 손에 쥐어보죠. 범인을 제압할 첫 번째 도구는 충분히 센 자극입니다. 아까 그 푸른 빛 기억하시죠? 우리 몸에도 붉은 빛이 아니라 푸른 빛을 쏴야 합니다. 우리 근육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오래 버티는데 강한 마라톤 선수 같은 잔잔한 근육이에요. 가볍게 걷거나 설렁설렁 움직일 때 이 근육이 조용히 일합니다. 크기는 작아서 이 근육만 아무리 굴려서는 몸이 커지지 않아요. 다른 하나는 순간적으로 큰 힘을 폭발시키는 씨름 선수 같은 커다란 근육입니다. 근육을 굵게 만들고 힘을 지켜주는 건 바로 이 두 번째 근육이에요. 그런데 우리 뇌는 지독한 구두쇠라서 이 커다란 근육을 아주 아꼈습니다. 크기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뇌는 작은 힘으로 될 일에는 절대 큰 근육을 안 부릅니다. 정말로 이건 위험하다,
온 힘을 다 짜내야 한다 싶을 만큼 묵직한 부하가 걸려야 그제야 마지못해 이 씨름 선수 같은 근육을 깨워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젓가락을 들 때 온몸에 힘을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손끝 잔근육만 살짝 쓰죠. 그런데 쌀 한 가마니를 번쩍 들어 올리려면 허벅지부터 등까지 온몸에 큰 근육이 총출동합니다. 우리 뇌는 딱 필요한 만큼만 근육을 부르는 지독한 살림꾼이에요. 그러니 큰 근육더러 나오라고 명령하려면 뇌가 이건 가마니급이다 하고 느낄 만한 묵직함을 안겨줘야 하는 겁니다. 강복동님의 가벼운 운동은 이 큰 근육을 단 한 번도 부르지 못했던 겁니다. 잠자는 사람 옆에서 소곤소곤 속삭이기만 한 셈이죠. 흔들어 깨우질 못했어요. 게다가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잃는 게 바로 이 커다란 힘센 근육입니다. 오래 버티는 잔근육보다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큰 근육이 훨씬 빨리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운동을 놓아버리면 50살 이후로 근육과 힘이 10년마다 10%에서 15%씩 소리 없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노년의 삶에서 진짜 발목을 잡는 건 근육의 크기보다 근육의 순발력입니다. 얼마나 무거운 걸 드느냐보다 얼마나 빠르게 힘을 낼 수 있느냐가 넘어질 뻔했을 때 확 버티고 서는 능력을 좌우하거든요. 실제로 어르신의 몸 상태를 예측할 때 단순한 힘보다 이 순발력이 훨씬 정확한 잣대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를 쓸 때 요령이 하나 붙습니다. 무거운 걸 들어 올리는 그 순간만큼은 이를 악물고 빠르게 힘차게 밀어 올리는 겁니다. 천천히 들면 잔 근육만 깨지만 빠르게 밀어 올리려는 그 마음이 씨름 선수 근육을 흔들어 깨웁니다. 내릴 때는 오히려 천천히 다칠까 조심하면서요. 올릴 때 빠르게, 내릴 때 천천히. 이 리듬 하나만 기억하셔도 오늘 절반은 건지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나오는 질문이 있죠. 대체 얼마나 무거워야 충분히 무거운 거냐고요? 아주 쉬운 기준을 하나 드릴게요. 그 무게로 8번에서 12번쯤 들었을 때 아이고 이제 두어 번은 더 하겠지만 그 이상은 도저히 못하겠다 싶은 정도. 그게 딱 문턱을 건드리는 무게입니다. 너무 가벼워서 20번, 30번을 해도 여유로우면 그건 붉은 빛이에요. 반대로 한두 번 만에 자세가 무너질 만큼 무거우면 다칠 위험이 크고요. 조금 벅차지만 자세는 지킬 수 있는 그 언저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지독하게 영리해서 같은 무게에 금방 익숙해져 버려요. 처음엔 벅차던 무게가 몇 주만 지나면 시시해집니다. 그 말은 문턱을 넘던 자극이 어느새 문턱 아래로 슬그머니 내려앉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조금씩 무게든 횟수든 야금야금 늘려줘야 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점진적 과부하라고 부르는데 이름은 잊으셔도 돼요. 그냥 지난주보다 아주 살짝만 덜하고 기억하세요. 다만 욕심은 금물입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혹은 젊은 날의 자존심 때문에 무게를 무리하게 올리다 다치는 분이 정말 많아요. 근육은 도망 안 갑니다. 거북이 걸음으로 천천히 올려도 반드시 정직하게 자랍니다. 이 순발력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장면 하나로 말씀드릴게요. 겨울 새벽 살짝 언 골목길을 걷다가 발이 주르륵 미끄러지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찰나에 넘어지느냐 마느냐는 근육이 얼마나 무겁게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반응해서 몸을 확 붙들어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순간의 힘이 바로 씨름 선수 근육, 우리가 빠르게 깨워둔 그 근육에서 나와요. 평소에 빠르게 힘쓰는 연습을 해둔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은 바로 그 빙판 위에서 운명이 갈립니다. 근력 운동은 거울 앞에 몸매를 위한 게 아니라 이런 아찔한 순간에 나를 지켜줄 보험을 드는 일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이런 걱정이 드시죠. 나는 그렇게 무거운 걸 들 몸이 안 되는데 하고요. 자, 이제 아까 제가 드린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무거운 걸 못 드는 분들 이야기요. 무릎이 안 좋으시거나 관절이 시원찮으시거나 아직 근력이 약해서 큰 무게가 겁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문턱을 넘을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다행히 아주 영리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그러면서도 꽤 든든한 방법이에요. 바로 팔이나 다리의 윗부분을 밴드로 적당히 조인 채 가벼운 무게로 운동하는 방식입니다. 조금 낯설게 들리시죠? 원리는 이렇습니다.
조이는 띠 때문에 근육에서 피가 잠깐 덜 빠져나가면 근육이 착각을 합니다. 이거 엄청 무거운 걸 드나 본데 하고요. 그래서 가벼운 무게인데도 우리 몸은 씨름 선수 근육을 불러내는 그 높은 문턱을 넘어서게 됩니다. 살짝 속이는 거죠. 좋은 쪽으로요. 조금 더 풀어볼게요. 근육 안에 피가 잠깐 고이면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오래 버티는 잔 근육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몸이 다급해져서 평소엔 아껴두던 큰 근육까지 급히 불러내는 겁니다. 무거운 걸 든 것도 아닌데 큰 근육이 깨어나는 비밀이 바로 여기 있어요. 다만 이건 조이는 세기와 시간이 아주 중요해서 반드시 방법을 제대로 배우고 하셔야 합니다. 무작정 꽉 조이면 오히려 위험해요. 그러니 처음엔 꼭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게 진짜냐고요?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평균 71~2살 근육이 많이 빠진 어르신 21분을 두 편으로 나눴습니다. 한쪽은 이 밴드를 이용한 가벼운 운동, 다른 한쪽은 젊은 사람처럼 무거운 걸 드는 정통 운동을 12주 동안 하셨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무릎 펴는 힘이 밴드 그룹은 약 4.2kg, 무거운 무게 그룹은 약 4.4kg 늘었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죠. 걷는 속도가 빨라진 정도도 비슷했고요. 무엇보다 12주 내내 다친 분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무겁게 들지 않고도 안전하게 문턱을 넘은 겁니다. 밴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핵심만 가져가면 돼요. 가벼운 무게라도 근육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이제 정말 한 번도 더는 못 들겠다 싶은 그 지점까지 밀어붙이면 우리 몸은 결국 큰 근육을 불러냅니다. 문턱은 넘느냐 못 넘느냐지 반드시 쇳덩이로만 넘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무겁게 못 든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밴드를 쓰든 가벼운 걸 끝까지 밀어붙이든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법이든 처음엔 꼭 전문가나 주치의의 확인을 받고 아주 천천히 시작하셔야 한다는 것. 이건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실제로 일주일에 어떻게 녹여 넣느냐? 간단한 밑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정답은 아니고 출발점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일주일에 3번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안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 월요일엔 다리와 엉덩이처럼 큰 근육을 조금 벅차게, 수요일엔 가슴과 등, 팔 같은 상체를, 금요일엔 다시 다리를 하되 월요일보다 살짝 가볍게. 이렇게요. 한 부위를 하고 나면 이틀은 쉬는 셈이라 그 사이 근육이 지어질 시간을 봅니다. 한 동작은 8에서 12번씩 서너 세트. 세트 사이엔 숨이 좀 돌아올 때까지 1, 2분 쉬시고요. 운동 전엔 가볍게 몸을 데우는 준비 운동을 꼭 하세요.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준비 운동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몸을 데우는 건 다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필요해요. 다만 그 가벼운 준비 운동만 하고 집에 오시면 안 된다는 거죠. 준비 운동은 어디까지나 본 운동이라는 진짜 무대의 커튼일 뿐입니다. 커튼만 열었다가 정작 공연은 안 보고 돌아오시면 안 되잖아요. 혹시 지금까지 운동이라곤 담을 쌓고 사셨던 분들, 이 밑그림이 벅차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께는 아주 작은 출발선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첫 주에는 딱 3가지만 하세요. 튼튼한 의자를 붙잡고 앉았다 일어서기 10번, 벽을 밀며 팔 굽혔다 펴기 10번, 그리고 계단 한층 오르기. 이게 전부입니다. 우습게 들리시죠? 그런데 이 작은 동작들도 여러분이 조금 벅차다 싶을 만큼만 하시면 문턱을 톡톡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대단한 기구가 아니라 오늘 당장 시작하는 그 한 걸음이에요. 그렇게 2주, 3주 몸이 익으면 그때 조금씩 무게를 얹어가시면 됩니다. 천리길도 결국 의자에서 한번 일어서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니까요. 무엇을 하시든 지켜야 할 안전수칙 몇 가지는 꼭 짚고 갈게요. 운동 중에 가슴이 조이거나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나면 즉시 멈추고 쉬세요. 그건 근육의 신호가 아니라 심장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관절에서 콕콕 쑤시는 통증이 오면 그것도 멈추셔야 하고요. 근육이 뻐근한 것과 관절이나 가슴이 아픈 건 완전히 다른 신호입니다.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몇 번을 말씀드려도 모자란 이야기지만 지병이 있거나 약을 드시는 분은 시작 전에 꼭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안전이 먼저고 근육은 그 다음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도구, 문턱을 넘는 자극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자극만으로 근육이 뚝딱 지어질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두 번째 도구가 필요합니다. 바로 재료예요. 아무리 좋은 설계도로 공사 명령을 내려도
벽돌과 시멘트가 현장에 없으면 건물은 못 올라가잖아요. 우리 몸에서 그 벽돌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순 이후의 몸은 또 한 번 우리를 골탕 먹입니다. 젊을 때는 한 끼에 단백질 20g에서 25g만 먹어도 근육 공장이 최대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세포가 재료 앞에서도 귀가 어두워집니다. 똑같이 최대로 돌리려면 한 끼에 35g에서 40g까지 왕창 밀어 넣어야 겨우 반응을 해요. 문턱이 여기서도 또 높아진 겁니다. 젊을 때 먹던 양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거죠. 그럼 단백질이면 다 똑같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재료에도 급이 있어요. 근육을 짓는데 꼭 필요한 알갱이들이 골고루 다 들어있는 걸 완전한 단백질이라고 부르는데 달걀, 고기, 생선, 우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도 아주 훌륭하지만 한 가지만 드시기보다 여러 가지를 섞어 드시면 부족한 조각을 서로 채워줘요. 그러니 저녁상에 고기 한 점, 아침에 달걀, 간식으로 두유 한 잔, 이렇게 종류를 섞는 것만으로도 재료의 질이 확 올라갑니다. 비싼 걸 찾으실 필요도 없어요. 달걀만큼 싸면서 완전한 재료가 또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 어르신 영양지침은 이렇게 권합니다. 몸무게 1kg당 하루에 단백질 1.2g 정도, 몸이 약하거나 근육이 많이 빠진 분은 1.5g까지요. 예를 들어 60kg 나가는 분이라면 하루 70g 안팎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걸 하루 3끼에서 4끼로 고르게 나눠서 한 끼에 30g에서 40g씩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한 끼에 몰아먹는 것보다 끼니마다 꾸준히 나눠드리는 게 훨씬 낫다는 뜻이에요. 30g에서 40g이 대체 어느 정도냐고요? 감을 잡으실 수 있게 말씀드릴게요. 달걀로 치면 서너 개, 여기에 두부 반 모나 두유 한 잔을 곁들이는 정도입니다. 아침 밥상에 된장국과 두부, 달걀 2개, 콩자반 한 종지면 꽤 근접해요. 점심에 닭가슴살이나 생선 한 토막, 저녁에 소고기나 두부, 그릭 요거트 한 컵, 이렇게 하루를 짜두시면 됩니다. 대단한 보충제가 아니라 우리 밥상 위에 이미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밥상에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한국 아침상은 밥과 국, 나물 위주라 단백질이 은근히 적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하루 단백질이 저녁 한 끼에 몰리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 나이 든 몸은 한 끼에 몰아 먹어봐야 그 이상은 못 받아들여요. 넘치는 재료는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아침에도 달걀 하나, 두유 한 잔, 두부 한 조각이라도 꼭 얹어주세요. 세 끼에 고르게 나누는 이 습관 하나가 값비싼 보충제보다 훨씬 큰 일을 합니다. 특히 아침 단백질은 밤새 굶어 쪼그라든 근육에 그날의 첫 재료를 대주는 아주 귀한 한 끼예요.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평범한 하루 밥상을 예로 그려볼게요. 아침엔 된장국에 두부 한 토막, 달걀 2개, 콩자반 한 종지. 점심엔 잡곡밥에 고등어 한 토막이나 닭다리 하나. 저녁엔 소고기 묵국이나 두부조림. 그리고 자기 전에 출출하면 두유 한 잔이나 그릭 요거트 한 컵. 어떠세요? 그리 유난스럽지 않죠? 이렇게만 드셔도 하루 단백질이 3끼에 고르게 퍼집니다. 대단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가 늘 먹던 밥상에 단백질 반찬 하나씩만 더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달걀 한 판, 두부 한 모, 제철 생선 한 손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오해 하나를 바로잡아야겠습니다. 흔히들 류신이라는 특별한 아미노산이 근육의 마법 스위치라고 그것만 챙겨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류신이 스위치를 켜는 걸 도와주는 건 맞습니다. 한 끼에 3g쯤 들어오면 수문을 여는데 힘을 보태줘요. 그런데요, 류신 알약만 따로 삼켜서는 별 소용이 없다는 게 최근 연구의 결론입니다. 아까 그 77살 여성분들 실험에서도 진짜로 몸을 되살린 건 류신 알약이 아니라 제대로 된 운동과 충분한 전체 단백질이었어요. 류신만 따로 먹은 그룹이 특별히 더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 값비싼 류신 보충제에 매달리기보다 매 끼니 진짜 단백질을 충분히 고르게 드시는 게 정답입니다. 운동 끝나고 30분 안에 부랴부랴 뭘 먹어야 한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것도 사실 지나치게 부풀려진 말입니다. 30분이라는 시간에 목을 맬 필요는 없어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하루 전체에 걸쳐 단백질을 얼마나 고르게 챙겼느냐입니다.
특히 예순 이후의 몸은 근육을 짓는 창문이 젊을 때보다 천천히 대신 오래 열려 있어요. 그러니 운동한 날은 그날 하루 종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재료를 꾸준히 대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널리 알려진 두 도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세 번째 도구를 하나 더 얹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숨은 보석이니 귀 쫑긋 세워주세요. 바로 크레아틴이라는 겁니다. 이름은 거창한데 사실 우리가 고기나 생선을 먹을 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아주 흔한 성분이에요. 운동선수들만 먹는 특별한 약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몸 안에 크레아틴이 줄고 밥으로만 채우기가 빠듯해집니다. 8건의 엄선된 연구, 어르신 482분을 모아 분석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근력 운동에 크레아틴을 곁들인 분들이 운동만 한 분들보다 근육량도 더 늘고 특히 하체 힘이 더 세졌어요. 하체 힘이라는 게 뭡니까? 의자에서 일어서고 계단을 오르고 넘어지지 않고 버티는 바로 그 힘이잖아요. 크레아틴이 하는 일을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근육세포 안에 여분의 에너지와 물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 딱 한 번, 두 번을 더 들 힘을 보태줘요. 그 한두 번이 쌓이면 문턱을 넘는 횟수가 늘고 세포가 물을 머금어 근육도 조금 더 도톰해집니다. 대단한 마법이 아니라 있는 힘을 조금 더 쥐어짜게 도와주는 조력자인 셈이에요. 양은 많지도 않습니다. 하루에 3g에서 5g 티스푼 하나 정도면 충분하고 값도 아주 쌉니다. 다만 신장, 그러니까 콩팥이 약하신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셔야 해요. 이건 꼭 지켜주세요. 그러니 정리하면 문턱을 넘는 자극이 첫 번째 도구, 충분한 단백질이 두 번째 도구, 크레아틴이 살짝 얻는 세 번째 도구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세 도구가 제 힘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깔려 있어야 할 바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회복과 잠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대목입니다. 근육은 운동하는 그 순간에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운동은 그저 지어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고 실제 공사는 우리가 쉬고 잠든 밤에 이루어집니다. 특히 깊은 잠에 빠진 동안 몸은 근육을 짓는 데 필요한 신호들을 왕성하게 내보내요. 그러니 잠을 설치면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단백질을 챙겨도 공사가 자꾸 중단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지시는 분 많죠. 그럴수록 잠자리를 더 정성껏 챙기셔야 해요. 낮에 햇볕을 좀 쬐고 저녁엔 진한 커피를 피하고 잠들기 전 밝은 화면을 멀리하는 것. 이 소소한 습관들이 사실은 근육을 짓는 야간 작업반을 지키는 일입니다. 운동, 재료, 그리고 잠. 이 셋이 산발이처럼 함께 받쳐줘야 몸이라는 솥이 넘어지지 않고 든든하게 끓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아직 밝히지 않은 숨은 공범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근육을 그저 힘쓰는 고깃덩어리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육은, 특히 그 큰 근육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저장하는 가장 커다란 창고이기도 합니다. 밥을 먹으면 피 속에 당이 올라오죠. 그 당을 제일 많이 받아서 쟁여두는 곳간이 바로 근육이에요. 그러니 이 큰 근육이 쪼그라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곳간이 작아지니 갈 곳 잃은 당이 피 속에 그대로 떠돕니다. 혈당이 슬금슬금 오르고 당뇨의 문턱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 몸엔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있어서 이 열쇠가 피 속의 당을 근육 창고 문에 꽂아 넣어줍니다. 그런데 창고가 자꾸 작아지면 열쇠가 아무리 애를 써도 넣을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몸은 열쇠를 더 많이 찍어내다가 결국 지쳐버립니다. 이게 당뇨로 가는 아주 흔한 길이에요. 실제로 근육이 빠진 분들이 혈당 관리가 더 힘들어지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근육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팔뚝 굵기나 몸매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당, 그리고 우리 몸 전체의 신진대사를 지키는 일이에요. 근육 하나를 지키면 여러 병을 동시에 막는 셈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오늘부터 기구를 잡을 이유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다리 근육은 흔히 제2의 심장이라고 불려요. 우리가 걷고 움직일 때마다 다리 근육이 펌프처럼 피를 위로 밀어 올려서 심장의 짐을 덜어주거든요. 그러니 다리 근육이 튼튼하면 심장도 한결 편합니다. 게다가 같은 나이라도 근육이 넉넉한 분들이 더 오래, 더 정정하게 사신다는 건 여러 연구가 한 목소리로 말하는 바예요. 근육은 그저 힘의 문제가 아니라 수명과 삶의 질 그 자체와 맞닿아 있습니다.
손주를 번쩍 안아 올리고 무거운 시장 바구니를 거뜬히 들고 먼 길도 두 발로 씩씩하게 걷는 것. 그 모든 자립과 존엄이 이 근육 한 줌에 담겨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근육 운동은 몸만 바꾸지 않습니다. 규칙적으로 근력 운동을 하면 기분이 밝아지고 잠이 깊어지고 머리가 한결 맑아진다는 연구도 많아요. 근육을 힘차게 움직일 때 몸에서 나오는 여러 물질이 가라앉은 기분을 걷어내고 뇌에도 좋은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러니 기구를 잡는 일은 팔다리뿐 아니라 우리 마음과 정신까지 함께 돌보는 일인 셈입니다. 몸이 단단해지면 마음도 덩달아 단단해져요. 자, 이쯤에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들을 몇 가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다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내 이야기다 싶으면 옆에 계신 분께도 살짝 알려주세요. 김해에서 텃밭 가꾸시는 73 서말수님이 물으셨어요.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그렇게 무거운 걸 힘줘서 들어도 괜찮냐고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무거운 걸 들 때 숨을 꾹 참고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용을 쓰면 순간적으로 혈압이 확 치솟을 수 있어요. 숨을 참고 배에 힘을 꽉 주면 가슴 안쪽 압력이 올라가면서 혈압이 순간적으로 훅 뛰거든요. 건강한 젊은 사람이야 잠깐이면 그만이지만 혈관이 예전 같지 않은 나이엔 이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무게에 욕심내기보다 힘을 주는 순간에 후 하고 숨을 내쉬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숨을 참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분일수록 아까 말씀드린 밴드 방식이나 가벼운 무게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시작 전에 주치의와 상의는 필수고요. 목포에서 조선소 용접공으로 평생 일하신 66 오태식님. 무릎이 시원찮은데 어떻게 하냐고 하셨죠. 무릎이 아프면 쪼그려 앉는 운동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대신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통증이 없는 만큼만 반복하시거나 상체와 팔 위주로 먼저 힘을 붙이셔도 됩니다. 핵심은 아픈 관절을 억지로 쓰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근육부터 문턱을 넘겨 깨우는 거예요. 운동 중에 관절이 콕콕 쑤시면 그건 근육의 뻐근함과는 다른 신호이니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께 하나 더 추천드리면 물속 걷기나 수영도 아주 좋습니다. 물이 몸무게를 받쳐주니 관절 부담은 확 줄고 대신 물의 저항이 근육에는 은근한 자극이 되거든요. 집이라면 벽에 등을 대고 살짝 앉는 자세로 버티는 것도 무릎을 크게 굽히지 않으면서 허벅지를 깨우는 좋은 방법이에요. 순천에서 식당 하시는 67 문경희님은 헬스장 갈 형편이 안 되는데 집에서도 되냐고 물으셨어요. 그럼요, 됩니다. 물을 가득 채운 페트병, 쌀자루, 튼튼한 의자 하나면 충분해요.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서기, 벽을 밀며 팔 힘쓰기, 계단 오르기,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문턱을 넘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그 큰 근육을 깨울 만큼 충분히 힘든가예요. 청주에서 우체국 집배원으로 30년 편지를 나르신 71 홍기표님, 매일 해야 효과가 있냐고 하셨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큰 근육은 자극을 준 뒤 쉬는 동안 자라요. 매일 같은 근육을 두들기면 회복할 틈이 없습니다. 같은 부위는 이틀 정도 쉬어주시고 일주일에 2번 제대로 힘든 날과 1번 가벼운 날로 짜는 게 좋습니다. 쉬는 것도 훈련의 일부라는 걸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일산에서 정년 퇴직하시고 처음 운동을 시작하신 62 배정숙님. 도대체 며칠 만에 효과가 나냐고 조급해 하셨죠. 마음 급하신 거 압니다. 그런데요, 처음 몇 주 동안은 근육이 커지기 전에 신경이 먼저 깨어납니다. 그래서 몸집은 그대로인데 힘부터 붙는 시기가 있어요. 눈에 보이게 근육이 차오르는 건 대개 8주에서 12주, 그러니까 2~3달은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앞서 그 77 어르신들도 딱 12주였잖아요. 조급함만 내려놓으시면 몸은 반드시 정직하게 답합니다. 짧은 질문 몇 개가 더 들어와서 함께 답을 드릴게요. 먼저 여성분들, 나도 근육 운동하면 남자처럼 무락부락해지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세요. 전혀요. 여성은 몸의 조건상 그렇게 커지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오히려 선이 탄탄해지고 팔다리에 힘이 붙어서 일상이 한결 가벼워질 뿐이에요. 두 번째, 밥으로 단백질 챙기기가 힘든데 단백질 가루를 타 먹어도 되냐고요? 됩니다. 우유나 콩에서 뽑은 단백질 가루는 훌륭한 재료예요. 다만 그게 밥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걸 채우는 보조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세 번째,
매일 걷기만 해도 근육이 붙지 않냐는 질문. 걷기는 심장과 혈관에는 더없이 좋습니다. 꼭 하세요. 다만 걷기는 아까 그 붉은 빛에 가까워서 큰 근육을 깨우는 문턱까지는 넘지 못해요. 걷기는 걷기대로 하시고 문턱을 넘는 근력 운동을 따로 얹어 주셔야 합니다. 둘은 경쟁이 아니라 단짝이에요. 그리고 아침 공복에 운동해도 되냐는 질문도 많았어요. 가벼운 걷기라면 괜찮지만 힘을 쓰는 근력 운동은 속이 너무 비면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운동 한두 시간 전에 소화 잘 되는 걸 조금 드시고 운동을 마친 뒤엔 아까 말씀드린 단백질을 꼭 챙기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이제 사건 파일을 덮기 전에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는지 딱 한 번만 짚고 갈게요. 만약 이 모든 걸 무시하고 강복동님처럼 붉은 빛만 쏘며 땀만 흘린다면요. 그 끝에는 근감소증이라는 말이 기다립니다. 근육이 소리 없이 사라지는 병이에요. 큰 근육이 빠지면 낮은 의자에서 일어서는 그 사소한 동작조차 온 힘을 짜내야 하는 씨름판이 됩니다. 걸음이 흔들리고 작은 문턱에도 발이 걸려 넘어지죠. 한번 크게 넘어져 뼈가 부러지면 병상에 눕는 동안 근육은 더 빠르게 녹아내리고 그렇게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가장 두려워하던 그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실제로 이 순서가 참 야속합니다. 큰 근육이 빠지면 걸음이 느려지고 걸음이 느려지면 밖에 덜 나가게 되고 덜 움직이면 근육은 더 빠르게 사라져요. 한번 이 내리막에 발을 들이면 눈덩이처럼 점점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밑바닥에는 늘 중력이 버티고 있어요. 중력은 우리가 예순이 넘었다고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아침에 이불을 젖히고 몸을 일으킬 때, 의자에서 엉덩이를 뗄 때, 손주를 안아 올릴 때, 우리는 매 순간 이 중력과 겨루고 있어요. 근육은 그 겨루기에서 우리가 쥔 유일한 밧줄입니다. 그 밧줄을 놓아버리면 평범하던 하루의 동작 하나하나가 버거운 씨름이 되어버립니다. 너무 무섭게만 들렸다면 이제 고개를 드셔도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공포가 아니라 희망이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육이 사라지는 건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약해진 게 아니에요. 그저 근육을 깨우는 문턱의 높이가 살짝 달라졌을 뿐인데 우리가 아직 40살짜리 낡은 지도를 들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지도만 60 버전으로 바꿔 끼우면 됩니다. 그 지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문턱을 넘을 만큼 충분히 세게, 그리고 올릴 땐 빠르게 자극할 것. 무겁게 못 들면 밴드를 쓰거나 가벼운 무게라도 끝까지 밀어붙일 것. 재료가 되는 단백질은 한 끼 30에서 40g씩 하루 3끼, 4끼로 고르게 채울 것. 여기에 크레아틴 한 스푼을 살짝 거들 것. 그리고 무엇을 하든 시작 전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할 것. 이 몇 줄이 오늘 여러분이 가져가실 새 지도입니다. 자, 이 새 지도를 손에 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 이 두 갈래 길이 10년 뒤 어떻게 갈리는지 잠깐 그려볼까요? 여기 예순의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오늘 이야기를 흘려듣고 예전처럼 가벼운 운동에 땀만 흘리며 10년을 보냅니다. 다른 한 분은 지도를 바꿔 끼우고 일주일에 3번 문턱을 넘는 자극을 주고 끼니마다 재료를 챙기며 10년을 보내요. 이른이 된 어느 봄날, 두 분이 지하철 계단 앞에서 우연히 마주칩니다. 첫 번째 분은 난간을 꼭 붙들고 한 계단 한 계단 가쁘게 오르세요. 두 번째 분은 손주 손을 잡고 성큼성큼 계단을 오르시고요. 똑같이 예순에서 출발한 두 몸입니다. 나이도 유전자도 비슷했어요. 딱 하나, 10년 동안 어떤 지도를 손에 들고 걸었느냐가 달랐을 뿐입니다. 어느 계단 위에 서 계실지는 바로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겁을 들이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오늘 하루가 값지다는 말씀입니다. 강복동님은 어떻게 되셨냐고요? 이 지도를 손에 쥔 뒤로 딱 3달, 지난달에 이런 소식을 전해 오셨어요. 손주를 번쩍 안아 올렸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더라고요. 거울 속 팔에도 오랜만에 묵직한 선이 돌아왔다고요. 그가 바꾼 건 사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나가던 걸 일주일에 3번으로 줄이는 대신 그날만큼은 조금 벅찬 무게를 골라서 올릴 땐 힘차게 밀어 올렸어요. 아침 밥상엔 늘 달걀 2개와 두부를 얹었고 잠도 1시간 일찍 청하셨습니다. 딱 이 정도였어요. 대단한 비법도 비싼 기구도 없었습니다.
그저 낡은 지도를 새 것으로 바꿔 끼운 것뿐이죠. 1년을 증발시켰던 그 몸이 방식을 바꾸자 석 달 만에 답을 한 겁니다. 나이는 그대로인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새겨야 할 게 있어요. 근육에는 정년퇴직이 없습니다. 여든에도, 아흔에도 근육은 여전히 새로 지어질 수 있어요. 몸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보내는 신호에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예요. 어제 시작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바로 오늘이니까요. 그러니 지난 세월을 아쉬워하는데 오늘을 쓰지 마시고 딱 한 걸음만 내디뎌 보세요. 여러분의 몸도 지금 이 순간 문 두드려 주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딱 한 번만 여러분의 팔과 다리를 가만히 쓸어 보세요. 이 근육들은 지난 수십 년간 여러분을 업고 여기까지 걸어온 가장 오래된 벗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벗을 다시 돌볼 차례예요. 그리고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으신 우리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나란히 서 있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계절들을 조금 더 단단하게 붙들어주는 손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매일 성실하게 땀 흘리는데도 몸은 그대로라며 속상해하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노년을 통째로 바꿀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우리 몸에 관한 이야기를 앞으로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두고 알림도 켜두세요. 그래야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근육 못지않게 중요한 나이 들수록 슬며시 무너지는 균형 감각과 넘어지지 않는 몸을 만드는 법을 들고 찾아뵐게요. 오늘 이야기가 단 한 분에게라도 새 출발의 계기가 되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을 오래도록 배신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